네, 안스타TV 오늘은 반신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영상을 촬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음성이 녹음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반신욕과 족욕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신욕과 족욕은 하체 부분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뇌에서 체온을 유지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하체 부분의 혈액은 위로 올리고 상체 부분의 혈액은 밑으로 내림으로써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인체의 기능이죠. 이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게 되면 산소 공급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산소가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즉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피부에 회복이 필요한 곳들은 당연히 그 모든 혈액들이 그 기능들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그럼으로써 반신욕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혈액순환을 통해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땀을 나게 합니다. 땀이 정상적으로 배출된다는 이야기는 피부가 정상이라는 뜻이고요. 피부가 정상이 아니면 땀이 잘 나질 않습니다. 반신욕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 배꼽까지만 담그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 이외의 상체는 반드시 물 밖으로. 네. 손까지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지만 팔을 담그거나 물을 몸으로 이렇게 끼얹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20분 정도 해야 되고요. 욕조에서는 반신욕의 특징은 물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로 하는 반신욕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신욕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에서 체력이 떨어지냐면 혈액순환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혈액순환을 통해서 몸에 있는 산소들이 지속적으로 순환이 되면 마찬가지로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외선 반신욕과의 차이점. 적외선 반신욕, 적외선을 통해서 하체의 온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반신욕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면요. 자, 물의 무게 있죠. 물의 무게. 이 물의 무게가 나의 하체를 압박합니다. 압박을 하게 되면 혈관에 수축합니다. 혈관에 수축한다는 이야기는 혈액순환이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혈액순환이 빨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산소 공급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족욕은 어떨까요? 족욕 역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러한 기전을 활용해서 인체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반신욕보다는 약하지 않나, 반신욕이 족욕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신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반신욕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사용이나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피부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반신욕을 처음부터 20분씩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큰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카페에 글을 보게 되면 반신욕을 했는데 얼굴이 너무 붉어지고 열이 안 식어서 힘들었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내 몸 자체가 그렇게 혈액순환이 빨라지게 되는 것을 원만하게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차차 시간을 늘려간다. 20분까지. 1회만 하라고 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런 식으로 텀을 두고 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체력 소모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운동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과 반신욕은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반신욕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운동은 꾸준히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반신욕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해야 된다. 네, 꾸준히 할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신욕을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반신욕을 마치고 나면 아마 상체에서 땀이 계속 날 거예요. 그러면 반신욕을 하고 나서 뭐 쿨다운이라고 해서 몸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게 있어서 뭐 냉탕이라든가 어떤 이런 형태를 가기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자연스럽게 쿨다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너무 덥다 하면 선풍기를 약하게 해서 멀리서
자연풍의 느낌으로 쿨다운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언제 하냐면 자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면 체력 소모를 통해서 몸이 노곤하게 되고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 1시간 전 정도. 네, 그리고 반신욕 하기 전에는 수분 보충을 좀 해주자. 하기 전후죠. 이렇게 해서 반신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족욕과 반신욕은 마찬가지로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적외선 반신욕과의 차이점은 바로 물의 무게가 하체를 압박하는 컴프레스 이펙트,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의 무게를 통해서 하체를 압박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좀 더 빠르게 하는 이런 부분은 물에서 하는 반신욕 밖에는 줄 수가 없겠죠. 아니면은 적외선 반신욕기를 구입하시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있어요. 그래서 신으면 다리 하반신 전체가 조여주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신욕을 하실 때 이 반신욕이 어떠한 원리로 나의 몸에 도움이 되는가 이해를 하고 반신욕을 하는 게 좋겠고요. 나에게 맞는 방법과 나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라. 상체와 하체의 온도 차이를 주고 이를 유지하려는 인체의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반신욕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되는 것은 없고요. 꾸준히 함으로써 서서히 인체가 회복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반신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